네, 글로벌 UAM 세 번째 세션입니다. 글로벌 UAM 하면 이분, 그리고 이분 하면 글로벌 UAM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으신 것 같던데요. 이재광 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요즘 제일 관심 있는 게 이쪽이다 하는 분들도 정말요? 계시네요. 네, 계세요. 진짜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자, 그러면 일단은 이 본격적인 이야기 UAM에 대해서 하기 전에 보니까 작년 하반기에 아마 그 버진 갤럭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었나 12월에. 봐요. 네. 그 이후에 어땠는지를 좀 볼까요? 뭐 사실 중간에 우여곡절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 일단 주가는 YTD 거의 2배, 95%. 지난주에도 네. 많이 올랐죠. 근데 주말에. 어제 그제 좀 빠져서 95%. 테스트 플라잇 이런 거 하지 않았나요? 네, 그게 테스트 플라이트 계속 했었고 결국은 이제 가장 큰 트리거는 이제 FAA 네네. 미국의 항공우주청한테 운항 승인을 받았죠. 그거를 트리거로 해서 이제 이렇게 올라왔고 뭐 조만간 이제 첫 상업 비행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오늘은 이제 우주 산업과 더불어서 네. 우리 향후에 고성장할 걸로 제가 보고 있는 예상하고 있는 UAM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네. 일단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네, 네. 갈게요. 결론부터. 이 화면 보여주시면 되는데 네. 첫 번째 글로벌 UAM 레이스가 이미 시작됐고요. 네. 24년에 상업화 예상되고 이 산업의 지금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경쟁력 있는 이비토를 누가 확보하느냐. 현재 상황에서는 이게 중요하고요. 하나 시스템은 경쟁력 있는 이비토를 확보하고 있고요. 네. 또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1.2조라는 거대한 유증을 통해서 실탄을 마련했다. 이거 4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사실. 네, 그래요. 근데 그 UAM이 뭐고 그리고 전기차 생각하시면 돼요. 전기차요? 네. 그러니까 전기로 100% 전기로 추진되는 비행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결국 이걸 가지고 네. 사람이나 또 화물을 실어 나르는 그런 미래 모빌리티라고 좀 설명할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대부분 미래 모빌리티 하면은 앞서도 우리 했지만 네, 전기차, 네, 네. 자율주행차 뭐 이런 네. 거에 많이들 집중하시잖아요. 하지만 저는 미래 모빌리티의 게임 체인저는 UAM이 될 거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확신까지.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왜 필요하냐. 그러니까요. 뭐 지금도 잘 다니는. 자동차 타고 다니면 되지 않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그동안에 저도 설명한 게 뭐 항공기 전기화를 통해서 탄소 배출 줄이고 뭐 아니면 뭐 대도시 집중 문제 해결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좀 다르게 영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아까 그 영상인가 봐요. 그렇죠. 방송사고 영상을 다시 보여드릴 그럴 텐데. 수도 있죠, 네. 네, 이게 제가 지금까지 본 영상 중에 가장 UAM이 정말 이거구나. 필요하구나. 네, 그때 또 와닿고요. 저도 사실 이 영상을 통해서 와 이거는 정말 그래요? 너무 좋다 이렇게 해서 네. 공유하고 싶어서 했고 우버에서 2017년에 이제 홍보하려고 제작한 영상이에요. 지금 바로 볼까요? 네, 그냥 보면서 제가 영상 설명을 보면서 드릴게요. 얘기를 좀 네, 영상 좀 들어보죠. 보여주시면 되고요. 네. 네. 영상을 나옵니다. 플레이하면서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제 저 영상 보시면은 네. 저분이 이제 퇴근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잠깐 스탑하면은 네, 지금 잠깐 화면 이제 멈춰주세요. 스마트폰 화면이죠. 네. 지금 5시 17분이에요. 근데 남편한테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네. 45분에 저녁을 먹자 이런 네네. 내용이거든요. 근데 17분에 했는데 45분까지 집에 가야 되면은 30분 만에 가야 되는 그러네요. 거잖아요. 되게 가까운 데 사는 사람만 가능한 건데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가까운 데 사는지. 다시 플레이를 좀 네, 해주실까요? 다시 진행을 하면은 화면을 넘겨주시면 여기서 또 잠깐 멈춰서 저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요. 네. 이제 또 그래서 멈춰주세요. 바로 네. 그 집에 가는 차편을 이제 구하는 거죠. 네, 보면은 이제 앞에 2개가 우버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로 가는 거예요. 앞에 2개는. 그러니까 자동차로 가면은 거의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곳에 살고 계세요. 근데 마지막에가 이제 우버예요. 그러니까 UAM인데 이걸 타고 가면은 20분 만에 갈 수 있는 거죠. 37분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당연히 45분까지 집에 가야 되니까 저거를 이제 선택하겠죠. 그래서 이제 저걸 선택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 계속 보시면은 저렇게 컨펌을 하고 이제 가까운 이제 터미널, 이제 버티포트라고 부르는데요. 거기로 네. 가고 있는 화면이에요. 저 옥상에 있나 보죠? 뭐 이제 저거는 이제 거의 5년 전이니까 그때 개념이고요. 네, 옥상에 저런 게 있을 거다 이렇게 개념 네네. 정한 거고 건물 옥상에서 저렇게 타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가면은 멋지네요. 저희 마치 뭐 그러네요. 찍듯이 보면, 저기 잠깐 또 멈춰 보면은 저게 우리 비행기 탈 때 요새 이티켓 이렇게 되잖아요. 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리 예약을 했기 때문에 저기서 딱 신원을 확인하고 보시면은 시간이 이제 5시 거의 지금 20분에 타면은 5시 31분, 11분 만에
동네 자기 살고 있는 동네에 그 버티포트에 내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걸 찍고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영상 계속 플레이 네. 해주시면요. 네, 그리고 이제 탑승을 하러 가는 거죠. 네. 근데 혼자 타는 건 아니고 저렇게 4명이 탑니다, 승객이. 네, 4인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조종사가 1명 계시고 4명이 저렇게 타요. 그럼 이제 출발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수직으로 이륙하죠. 그래서 이비톨이라고 부릅니다. 비톨이 수직 이착륙기를 의미하거든요. 아, 네. 이제 출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가다 보면은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죠. 차가 차가 막히네요. 팍 막혀 있어요. 저기로 갔으면. 뿌듯하죠. 예. 승자가 된 그렇죠. 기분이겠네요. 뿌듯함을 느끼고 이제 가고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또 보면은 잠깐 여기서 또 네. 스탑을 해보면은, 예, 우리 비행기 타면은 이제 승객 그 기장님이 방송하잖아요. 네. 뭐 이 비행기는 네, 어디 가고 몇 분에 지금 도착한다? 예, 시속 얼마에 네, 고도 네. 얼마다. 그걸 나타내는 건데요. 6분 만에 이제 곧 내린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 속도는 거의 저희 마일 표시인데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시속 300km로 가고 있고 고도도 한 300m 날고 있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어요. 네,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렇게 이제 날아가서 이제 저기 이제 자녀분들이겠죠? 자녀분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고 엄마는 위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네 이제 버티포트에 이렇게 내렸어요. 내리면은 저기 보시면 이제 딱 그 시간에 내렸고요. 네. 내려서 집에까지 가는데 또 바로 그 연결되는 우버가 바로 태워가는 겁니다. 이게 심리스라고 하는 건데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다시 진행을 해보면 네. 집으로 가는 거죠. 바로 나온 우버를 기다리고 있던 우버를 타고 가면은 자 이제 집에 도착합니다. 네. 30분 만에 집에 와서 가족들하고 저녁을 먹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좀 말이 길었는데 네. 정리하면은 이 UM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출퇴근이라든지 통학 이런 데 쓰고 있는 뭐 나쁘게 얘기하면 낭비하고 있는 이런 시간의 긴 낭비. 시간들을 그러게요. 줄여주는 거죠. 그 소중한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네. 같이 더 보낼 수 있게 거기에 해주겠다. 가치를 더 둘 수 있게. 네, 저는 정말 이게 멋있기도 하고 그러네요. 저도 너무 좋고 그런 세상에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 우리가 이걸 볼 수 있느냐예요. 말씀하셨듯이 그러게요. 이 영상이 5년 전 네. 거라고 그렇죠, 하셨는데 그렇죠. 5년 아직은 못 전부터 보잖아요. 해서 그 뒤에 열심히 하고 있었겠죠.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 되게 가능한 그렇죠. 네. 그래서 말씀드리면 회사마다 다르긴 해요, 사실. 네. 근데 이제 회사마다 진척도는 다른데 선두회사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네. 사실상 기술적으로는 이미 완성이에요. 기술적으로는 네. 어, 지금 그래요? 어떤 단계냐면은 이미 다 만들었고 가망 인증이라는 안전성 획득 절차를 밟고 있는 단계예요. 안 믿으실 것 같아서 날아다니는 영상을 또 준비했습니다. 또 있나요? 영상을 오늘 보면요. 풍성한데요. 네. 네. 지금 이제 영상에 나오는 이 이비톨은 조비라는 회사의 S4라는 이비톨이에요. 조비. 네, 이미 시제기가 유일하게 시제기를 완료한 회사고요. 저게 이제 이미 자체 비행 테스트도 끝냈고 미국의 항공연맹체인 FAA에 네. 지금 인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조비만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선두업체라고 할 수 있는 조비, 아처, 릴리움, 또 한국의 우리 하나시스템이 투자한 오버예요. 이런 회사들은 2024년에서 25년 이때를 지금 상업화 시작점으로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제가 그래프를 한번 네. 보여주시면요. 네, 이 그래프 보시면 지금 이게 좀 로드맵 같은 약간 딜로이트에서 지금 연초에 나온 건데 25년을 지금 이니셜 포인트로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이제 점진적으로 도시도 확대되고 또 이제 자율주행이 좀 더 확대되는 그런 그림으로 보고 있고요. 한 2040년 이쯤 넘어서는 완전 자율주행이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조종자 단계입니다. 없이 갈 수 있는. 그렇죠. 조종사 없이 그냥 타는 거죠. 일단 이 시장 규모는 한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뭐 아직 실현화된 산업이 아니라서 네. 네. 이 시장 규모에 대한 전망은 전망 기관마다 좀 상이해요. 되게 베리에이션이 되게 큰데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게 모건 스탠리에서 발표한 이 네네. 자료인데요. 왜 그럴까요? 왜 가장 많이 인용될까요? 여기밖에 없으니까? 아니에요. 많아요. 많은데 제일 많이 쓰는 이유는 가장 화끈하기 때문이에요. 가장 제일 높게 감안하시고 불렀나요? 보셔야 되는 네. 거예요. 네, 여기 보면 맨 마지막에가 이제 글로벌인데요. 네. 베이스 케이스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2025년에 한 10조 정도 우리나라 이렇게 그 정도로 시작할 걸로 보고 있고요. 네. 5년 뒤에는 한 5배, 해서 55조. 아까 말한 2040년 완전 자율비행이 될 때는 1000조.
천조. 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래요. 이걸 다 인용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 불 케이스 숫자는 진짜 불 케이스 거의 더 어마어마하죠. 네. 그러게요. 4천조. 네,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커질 걸로 다들 보고 있다. 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아까 저희 첫 번째 투자 포인트에서 이미 결론을 내고 시작을 했던 것 같기는 한데 뭐 시장 규모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그렇죠. 뭐 시점의 문제이지 사실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업체를 좀 기대를 갖고 봐야 할지. 일단 뭐 이제 나중에는 달라질 거라고 보는데 현재 상황에서만 놓고 보면은 지금 상황은 어떤 회사가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이비토를 갖고 있느냐 확보하고 이비톨. 있고 네. 이걸 양산해 낼 수 있을까가 되게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것도 이 이비토를 가지고 사람이나 또 화물을 이렇게 실어 나르는 운송 산업을 해야 되는 거 사업을 해야 이비톨이 되는데 그 헬리콥터 같이 생긴 그 기계 자체를 그쵸, 얘기하는 그쵸. 거죠. 그러니까 네. 비톨은 그냥 내연기관으로 했던 네. 헬리콥터고 네. 이제 이비톨은 우리 전기로? EV 앞에 E가 붙는 거죠, 일렉트릭.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 운송 사업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같은 에너지, 다르게 얘기하면은 비용을 들여서 더 멀리, 더 빠르게 가는 기체를 갖고 있는 회사가 훨씬 유리할 거잖아요. 수익성도 높을 거고.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할 거로 보는데 지금 현재 개발되고 있는 이비톨들을 보면은 되게 여러 형태가 사실 있어요. 네, 근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추력 변환 시스템이라 그래서 추력 변환 방식이라 그래서 벡터드 트러스트라고 부르는데 이 타입이 지금 점점 가장 어려워지네요. 그러니까요. 어려운 얘기 안 할게요. 그냥 네네. 쉽게 얘기할게요. 네. 이 타입이 가장 경쟁력 있는 그 기체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뭐 조비라든지 이런 선도업체들은 다 이 타입을 지금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벡터드 트러스트 타입 뭐 어쨌든 이게 뭔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제일 좋다. 추력이 바뀌는 모델인데. 그 지금 잠깐 질문 주신 분이 계셔서 요거 하나만 여쭤보고 예. 할게요. 헬리콥터랑 뭐가 다른지 궁금해요. 헬리콥터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헬리콥터는 아까 말했지만 그 엔진 네. 내연기관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시끄럽고요. 맞아요. 엄청 비싸요. 헬리콥터 1시간 타는데 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예요? 거의 뭐 100단이 넘어가죠. 아 그래요? 한 시간 타는 안 타보셨잖아요. 네, 안 타봤어요. 출근할 때 헬리콥터 타보셨어요. 타고 뭐 다니세요? 되게 정말 바쁜 연예인들 이런 분들 가끔 그런 얘기 그럴 수 하잖아요. 있겠죠, 막 네. 헬리콥터 타고 다녔다고. 엄청 비싸죠. 저는 일단 너무 시끄럽고 그 또 환경 오염도 심해서 절대 네. 여러 대가 날아다닐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EV. 이비톨은 전기니까 공해 탄소 배출이 안 나오고 네. 조용하고 하니까 여러 대가 날아갈 수 있는. 근데 그 헬기보다 이렇게 이비톨이 뭔가 그 기체 가격이 훨씬 싸게 나올 수 있는 싸죠. 그런 그거 싸요? 비용도 당연히 싸죠. 네. 왜냐하면은 그 기체 가격도 마찬가지지만 또 운항 그 메인터넌스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요. 헬기는. 왜냐하면 엔진이니까. 근데 이거는 헬기가요? 예, 헬리콥터는. 전기 모터로 가는 거니까 거기서도 훨씬 하고 또 조종도 훨씬 쉬워요. 네네. 헬리콥터보다. 여러 그럼- 가지가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럼 기업으로 보면 이제 어떤 기업에 우리는 또 투자를 해야 되나요? 지금 이제 미국 시장 기준으로 먼저 말씀드리면은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현재 유일하게 상장된 업체는 이제 중국 기업인 이항이 있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선도 업체라고 할 수 있는 뭐 조비, 아처 그리고 유럽의 릴리움,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가 조만간 상장 거래될 거고요. 이미 스펙 합병이 다 발표가 됐고 그래요. 네. 합병되면 이제 상장 거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미국 주식들은 이제 상장 거래되면 제가 또 분석을 할 그때 분석. 예정이고요. 네. 일단은 저는 한국 회사 중에 하나 시스템을 추천드리고 하나 있어요. 시스템. 네. 그리고 이 얘기 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관련 ETF 혹시 없어요? 이런 질문도 많이 받는데 맞아요. 안타깝게 아직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은 아직 이런 회사들이 없잖아요. 많이 근데 없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미 이런 회사들 이제 상장 거래가 될 거고 또 생태계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밑에 부품이라든지 뭐 서비스하는 이런 회사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런 ETF 분명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하나 시스템 이야기 하셨는데 사실 국내 뭐 현대차 그룹도 그렇고 맞아요. UAM 하는 다른 회사들도 있는데 하나 시스템에 포인트를 두시는 이유가 뭔가요? 제가 사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 하나 시스템을 뺀 나머지 회사들은 뭐 경쟁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이비토를 확보한 한국 회사는 하나 시스템 유일한 게 일단 그래요? 가장 크고요. 그게 일단 경쟁력 중에 가장 크고요. 또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하고 있는 사업이 방산 사업 그리고 ICT 네. 이 두 개가 기존 사업인데 여기에 갖고 있는 그 기술을 UAM 사업에 접목시킬 게 많아요.
이런 시너지가 발생할 것도 그 있고. 하나 시스템이 그 전투기도 개발하잖아요. 레이더 정확하게는. 아, 네, 레이더. 전투 시스템들을 이지스함 뭐 이런 거. 그렇군요. 방사선 산업을 하니까. 네네. 그리고 ICT 쪽에서 또 여러 시스템도 하고 있고. 그럼 하나 시스템이 자체적으로 그 이비토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건가요?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하나 시스템이 투자한 미국의 오버에어와 공동 개발하고 있다. 아, 직접 혼자 만들고 있는 건 아니고. 어렵죠. 사실 네, 원래 네. 하던 회사들이 하는 거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런데 초기 투자로 들어가서 지금 이제 감사 보고서상 기준으로는 지분율이 45%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현재 그 오버에어랑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이비톨 이름도 있는데요. 네. 버터플라이라고 불러요. 아, 명칭이. 버터플라이. 예쁘죠. 나비. 네, 버터플라이인데 네. 이것도 이제 영상을 좀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영상이 또 있어요? 네. 영상에 보는 저 기체가 이제 하나 시스템과 오버에어가 그러네요. 구별하고 하나라고 버터플라이라는 써 건데요. 그러네요. 네, 실물 공개는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아직 사실 실물 저거 아니에요? CG예요. 아, 그래요? 네, 실물 공개 아직 안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은 오버에어 홈페이지 기준으로 보면은 2022년까지는 아마 이제 실물 기체 시제기라고 하는 게 이제 개발이 될 거고요. 네. 그 다음에는 25년까지는 그 인증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바로 상업화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지금 그냥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 시스템을 본다는 건지 아니면 이 버터플라이가 실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 시스템을 본다는 건지 그거 둘 다 똑같은 건데요. 이미 하고 있는 것도 대단하고 그 성능도 뛰어날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성능도? 네, 왜냐하면은 이거를 뭐 그냥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실물도 네. 공개 안 그러게요. 됐다는데. 사실 이게 아직 공개도 안 됐고 네. 뭐 하니까 자료가 되게 제한적이어서 네. 정확하게 분석하기는 솔직히 어려워요. 하지만 나와 있는 것만 갖고 일단 말씀을 드리면은 네. 앞서 말씀드린 그 조비의 S4에 뒤지지 않는 성능이라고 될 거라고 저는 보는 이유가 이비톨에 있어서 지금 보면은 프로펠러 개수만 일단 놓고 보면은 조비 S4가 6개가 달려 있어요. 아까 영상 네네. 보시면 아실 프로펠러가? 텐데 네. 6개가 달려 있고 지금 버터플라이는 4개거든요. 이거 그게 무슨 차이야 이러실 수 있는데 일단 이비톨의 경쟁력이라고 하면은 같은 에너지로 멀리 빠르게 가는 거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프로펠러가 많다. 네. 그러면 당연히 무게가 좀 무겁겠죠. 당연히. 그렇겠네요. 무게가 무겁다는 거는 에너지 효율이 좀 떨어질 거라는 그렇죠. 거죠. 무거운 거 띄워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 작으면은 버터플라이는 4개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블레이드는 좀 더 커요. 그 날개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블레이드가 크면은 단점이 뭐냐면은 시끄러워요. 네, 그래서 결국은 최적의 조합을 찾는 거예요. 에너지 효율과 저소음을 잡는 최적의 조합인데 버터플라이는 쟤네는 뭔데 4개를 하지? 라고 생각해 보면 소음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하겠죠. 자신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럼 그걸 어떻게 할까 하면은 사실 이 오버에어라는 회사는 미국의 정말 유명한 방산 회사 중에 그 카렌 에어크래프트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거기에서 스피노프 된 회사거든요. 네, 카렌 에어크래프트가 갖고 있는 OSTR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네. 옵티멀 스피드 틸트 로터라는 건데 어려운 건데 솔직히 좋아 보여요. 정말 어려워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최적의 스피드를 내는 네. 저소음을 내는 틸트 로터를 만드는 기술이라 저는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 네네네. 그 기술을 적용해서 만드니까 4개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하나 시스템이 또 아까 그 보여주셨다시피 유상증자도 했잖아요. 네네네. 앞으로 그러면 UAM 사업에 이제 뭐 많이 투자도 하고 할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게 전개가 될까요? 이제 많은 일들이 있겠죠. 그쵸. 사실 뭐 제가 그걸 다 예상할 수는 없지만 근데 일단 말씀드리면은 네.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실탄이 마련된 상태입니다. 음, 그냥 뭐 중요하죠. 조금도 아니고 1.2조라는 그러게요. 거대에 대한 실탄 일단 마련했기 때문에 일단 이거를 당연히 투자하겠죠. 네, 당연히 이미 계획도 다 있고 그래서 일단 중요한 이비톨 기체 개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오버에어랑 지금 하고 있고 아마 오버에어에 추가로 투자가 들어갈 거예요. 또 뭐 그쪽에서 자금이 이제 필요할 그쵸, 테니까요. 개발하면 그쵸. 보면 우리가 스타트업 종목 시리즈 A, B, C, D 이렇게 네네. 가잖아요. 오버에어는 지금 이제 막 시리즈 A만 했던 상태거든요. 아마 차후로 가고 아마 뭐 상장될 수도 있고요. 네. 그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최근에 이제 그 회사에서 밝힌 걸로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UAM 서비스 법인을 연내에 설립하겠다. 이렇게 대표가 얼마 전에 하나 시스템이. 네. 발표를 했어요. 여기를 통해 또 우리가 또 상상을 해보면은 국내 시장만 하는 게 아니구나. 예, 미국에도
진출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네. 있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그 버티포트 이것도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네. 터미널 이렇게 또 해야 그렇죠. 되거든요. 아까 타러 갔던 그거. 그렇죠. 이거 관련해서는 또 영국에 이것만 또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가 스카이포츠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네네. 네, 거기와 지금 MOU 맺었고 국내에는 우리 김포공항이랑 다른 지방공항들 다 운영하고 있는 한국공항공사랑 네. 이렇게 또 협력을 해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거 다 감안하면은 네. 하반기부터는 하나씩 나올 거예요. 가시적인 게. 뭐 이제 투자 방향. 지금은 저도 뭐 네. 좀 두루뭉술하게 말할 수밖에 없지만 아마 이렇게 하나씩 나오면서 당연히 주가도 그러게요. 그런 거에 반응할 거다. 저는 그렇게 아까 봐요.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버진 갤럭틱이라는 회사도 제가 알기로는 매출이 없어요. 없죠. 네, 근데 그렇겠죠, 그냥 그 아직은. 우주선 그 비행기 밑에 달고 가다가 이렇게 쭉 발사하거든요. 네. 그거 뭐 하나 테스트 플라이 한번 성공할 때마다 주가가 그냥 벌떡벌떡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가장 하나 최근에도 시스템도. 올랐던 것도 네. 그 운항 승인 받고 네, 네. 하루 만에 막 이렇게 오르고 하는. 맞아요. 그러네요. 뭔가 그런 좀 기체 테스트 관련된 그런 이벤트나 아니면 그렇죠. 그런 그것도 것들이 모멘텀으로 기대에- 분명 나와. 근데 그게 공개를 할지 안 할지는 뭐 저도 모르겠지만 네. 오브에서 근데 아마 분명히 뭔가는 하고 있고. 그렇군요. 그래요. 지금 뭐 진행이 실물 됩니다.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얘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저도 보고 싶어요. 저도 보고 싶은데. 그런 이벤트라도 타보고 빠르면 싶어요. 타보고 네. 싶어요. 저도 제일 타보고 먼저는 싶네요. 맞아요. 좀 확인된 이후에. 알겠습니다. 오늘 UAM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어요. 뭐 조비도 이야기했고 여러 가지 기업들 언급이 됐습니다만 가장 이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건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우리 주위에서 가장 현실성 있어 보이는 건 하나 시스템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기업 내부적으로 준비해가고 있는 상황도 분명히 하반기에는 뭔가 좀 가시적인 내용들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여건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질강 위원님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